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카페 들어갔다가 어떤 분이 뭐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집 몇 회독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여기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몇 회독, 공인중개사 몇 회독 해야 되냐. 회독이라는 것은 많이 하면 좋죠. 많이 하면 좋아요. 하지만 근데 여기에 또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공부 방법, 기인된 건데 예전부터 우리 공부법 같은 거 조금 검색하거나 아니면은 기타 뭐 수험 합격 그런 책을 보면 전부 다 무슨 뭐 한 7회독 하면 합격한다. 뭐 하루 전날에 뭐 이거 7회독 하면 전부 다 기억이 떠오른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반은 틀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보면은 전부 다 서울대생 아니면 정말 공부를 늘 잘했던 사람. 우리는 이 공부를 잘하고 늘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어떤 공부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방법을 담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해봤거든요.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진짜 늘 이게 진리라고 믿었었어. 이런 거. 특히 공부 잘하시고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다 이런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맞다고 느꼈다고. 근데 제가 막상 해보니까 회독 중요합니다. 회독도 확실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 회독이 또 그렇게 중요하지만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독 자체는 우리가 뇌를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처음 해봤을 때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봤을 때가 늘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도도 저부터 우리가 일례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뭐 우리가 어떤 직장을 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 길이 굉장히 멀게 느껴져. 이 숫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게 엄청나게 30분이라고 느껴졌던 것들이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는 한 10분? 벌써 도착해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고향에 내려갈 때 처음에 한 번 내려갈 때는 되게 이게 멀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한 번 처음에 갈 때. 근데 이게 한 10번, 50번 왔다 갔다 해봐.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게 바로 뇌가 반복 학습을 통해 가지고 그 뇌의 그 스냅이라고 하죠. 시냅스인가? 뭐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반복함으로써 이걸 빠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볼 때, 두 번째 볼 때, 세 번째 볼 때, 네 번째 볼 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7회독 정도까지만 되면은 수험 전에 한 바퀴를 다 돌릴 수 있어서 그때는 모든 게 다 기억이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이.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람마다 어떤 활자를 이해하고 저장하는 능력이 전부 다 다릅니다. 본다고 해서 기억이 다 난다? 그거는 이런 분들은 애당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야. 공부 방법을 알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같은 걸 보더라도 더 빨리 기억하고 더 정리가 잘 되고 한마디로 이 공부에 특화가 돼 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걸 과연 따라한다? 정말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진짜 우리 수험가에 대해서 잘못되게 전파되어 왔던 그런 이야기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 다 잡고 가야 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단순히 기본서를 엄청나게 돌린다고 해가지고 합격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합격한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말을 제가 해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회독을 해야 되냐? 회독 많이 하면 좋죠. 근데 시간이 없잖아요. 회독을 하더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넘기는 것과 막연하게 이 회독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7번은 꼭 채워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이거 고쳐야 돼요. 하나를 했더라도 제대로 보고 진득하게 보다 보면 이 회독이란 것도 더 빨리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물론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회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 자체는 좋아요. 근데 이거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안 돼. 이거는 계속 잘못된 방법을 계속 담습하는 거예요. 이 초반 때는 괜찮다니까. 회독을 여러 번 하는 게. 근데 이 뒤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거다 보니까 이 회독은 사람마다 달라서 중요치 않다. 근데 많이 하면 좋다. 근데 이것도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런 말씀을 일단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 볼게요. 이 기출문제. 이 기출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기출문제. 이 기출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 그러니까 18회, 19회, 20회 이렇게 돼 있는 게 연도별 기출문제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하나는 단원별 기출문제라고 해요. 연도별 기출문제는 그냥 이 한 해 했던 거를 모아가지고 2018년부터 20년 25, 23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묶어놓은 게 연도별 기출 문제고 단원별은 똑같이 묶긴 묶었어.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2018년에 있는 1단원에 있는 거를 묶고 여기 있는 걸 묶고 여기 2020년에 있던 걸 묶고 그래서 한 단원
관련된 걸 묶어놓고 또 이 단원에 있는 거 또 빼가지고 묶어놓고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편성 자체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요거는 막연하게 그냥 다 묶어놓은 거고 연도별은 단원별은 그 해당에 맞는 단원에 맞게끔 짜집어서 다시 새롭게 구상한 게 단원별 기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걸 공부해야 되냐면 사실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뒤죽박죽이야. 이러면 공부가 안 돼. 무조건 기출문제는 단원별로 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아까 검색을 해보니까 요즘 이렇게 나오는 그 기출문제는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단원별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괜찮습니다. 오케이. 단원별 기출문제를 일단 봐라. 근데 시중에는 거의 단원별로 들어가더라. 그런 이야기를 일단은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단원별 기출문제가 여기가 2020년 공인중개사에서 나왔던 거고, 여기가 2015년에 나온 뭐 문제가 있겠죠? 이런 문제를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각 파트마다, 주제마다, 파트마다. 자, 근데 이 책이, 몰랐는데, 요즘은 좀 바뀌었네요, 이렇게.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책 같아요. 기출문제라는 게 여러분, 막연하게, 알고 푸는 게 아니에요. 이 기출문제를 정말 깊게 들어가면, 막연하게 기출문제를 풀었다 해가지고, 기출이 막 안 나왔던데, 그래서 앞으로는 기출이 통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아닙니다. 기출문제를 정말 파고들어야 돼요. 간혹 기출문제에서도 쓰잘데기 없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간혹 어쩌다 한번 나온 거. 이런 거는 일단 패스를 하고, 대부분은 아마 편집을 다시 하면서, 확실하게 자주 나왔던 거를 재편성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한 문제 예를 들어서 주제가, 제 1주제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론서 보면은 여기 1파트 해가지고 아마 엄청나게 여러 가지의 주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기출이 왜 중요하냐면은 단순히 기출을 푼다는 게 이 문제를 맞추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출 풀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한 문제가 예를 들어 나왔으면 오늘은 2020년에 이 문제가 나왔어. 그럼 다음에는 요 문제, 요 문제, 요 문제, 요 문제, 요 문제, 요 문제, 요 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맞춰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또 이렇게 가까이 또 파다 보면 결국에는 공부를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단순히 이런 문제 한 문제 풀어서 기출 나 다 끝냈어. 한 5번 봤다. 근데 뭐 시험에는 안 나오던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주제가 이 기본서에 봤을 때 어떠한 주제로 나왔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문을 이걸 묻고 있지만 그 나머지 내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기출을 단순히 문제를 보고 푼다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번 끝내는 게 뭐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3, 4배 더 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좋고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 이 문제가 있잖아요. 법률 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그러면 이 법률 행위, 이 별표가 2개 돼 있죠. 이건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률 행위로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법률 행위에 대해서 나오니까. 이 보시면 여기에 대한 단락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이제 해설이 다 돼 있잖아요. 이런 문제집이 굉장히 좋은 문제집이에요. 근데 보통의 수험가에서 내놓는 그런 기출 문제들은 대부분 틀린 것은 하고 뭐 정답은 3번 해가지고 단락 요것만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러면은 기출 문제를 단편적으로밖에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진짜 공인중개사를 한 5번 정도 계속 떨어졌다가 해보니까 느낀 점이 기출 문제집의 선택 혹은 문제집 선택 교재 선택이 합격을 당락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들 기출문제라 해서 같은 기출문제가 아니에요. 기출문제라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편성했는지, 어떤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건지, 어떤 걸 더 많이 담으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출만 푼다고 해서, 단순히 기출문제집만 있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문제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집도 학원가에서 하면은 주잖아요. 기본서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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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럴 때 예상 문제 같은 거 있어요. 제가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지역적인 문제가 많더라. 그러니까 기출을 풀어보잖아요. 그럼 기출에서 나온 문제들이 대부분 중요한 주제들인데 이런 주제에 대해서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도 언급되지도 않는 진짜 뭐 끄트머리에 있는 주제를 갖다가 넣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 이런 문제 거의 틀리죠. 그러면은 이거 틀려가지고 또 공부를 내가 전부 안 돼 있다 해가지고 다시 되돌아가가지고 또 기본서를 본다던가 막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집의 선택, 그러니까 거지 같은 문제집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서 또 틀리기라도 해봐. 그럼 내가 더 부족하구나 싶다니까. 여러분, 기본서에 있는 거, 뭐 요약강에 있는 거, 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암기해서 시험을 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불가능하다. 근데 이런 문제집 가지고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한 번 듣게 하고 또 한 번 듣게 하고 또 한 번 듣게 하고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늘 이 중간에 나오는 예상 문제, 지금 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도 너무 지엽적인 문제가 나온다. 그리고 문제도 문제 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 질이. 근데 똑똑한 강사들은 이런 문제를 장난 안 친다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했습니다 하고 요 끝에만 뭐 있다, 그렇다 이런 내용들을 요것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집을 어거지로 만든 문제집이 있어요. 이런 건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보고 문제집 잘못 선택하거나 기출문제 잘못 선택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떨어지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잘하더라도. 지금 수험가에 있는 그런 것들 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 안 좋은 문제집이나 기출문제 형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진짜로. 이런 거 잘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기출 문제집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집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재 선택이 여러분들의 합격을 결정시킨다. 합격을, 당락을 결정한다. 그 얘기를 제가 꼭 하고 싶어요. 제가 안 그래도 어떠한 형태로 바뀌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한 2년 전인가 1년 전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크게 바뀐 게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맞는 문제집이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1차만 나오고 2차는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아쉽죠.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는 아직까지도 이 예전에 이런 걸 아직까지 담습하고 계속 가더라고요. 왜? 수요가 많으니까. 바뀔 생각을 안 해. 떨어지든 말든. 일단은 수험생들만 끄집어서 오면 되니까. 이게 약간 진짜 속이 시커먼 애들 많아요. 학원가도, 수험계도. 여러분들의 합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 수험을 하면서 수험생들이 더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뭐 교사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강사들도.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저도 이렇게 느끼는데 강사들이 그걸 모를까. 그래서 예전에 이런 문제집 풀 때 강사들도 대충 해. 자기들도 아니까. 자기도 엄청나게 지엽적인 문제인 걸 아니까.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게 지엽적인지 아닌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가 대충 넘기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뭐 오늘 좀 몸이 좀 피곤해서 그런 건가? 이런 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파고든다고. 중요한 건 진짜 중요한 건 이런 건데. 지엽적인 걸 파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튼 기출문제집의 선택이나 문제집의 선택, 여러분들의 합격을 당락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